이번엔 누적식 플롯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들이 반복되지만 사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서 중간에 어떤 사건이 빠져도 줄거리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순환식 플롯이랑 다른 것은 이거는 반복이지만 순환식 플롯은 차례대로 진행된다 라고 하는 지점이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커다란 무우인데 이미 줄거리가 기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과연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이 반복되는 중에 어떤 사건이 빠져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잠을 잡니다. 항상 잠을 자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클리셰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잠을 자고 꿈을 꿉니다.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네요. 어디론가 가다 보면 누군가가 이 기차에 타려고 합니다. 코끼리가 탑니다.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코끼리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내 상아를 잘라가려 해. 그리고 코끼리만 타는 게 아닐 것이고요. 물개도 타고, 물개도 사람들이 물을 더럽히고 있어. 나는 살아남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두루미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물을 다 퍼버렸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랑이도 타고, 그 다음 북극곰도 타고 이러다가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잠에서 깨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건 속에서 코끼리도 있고 물개도 있고 두루미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있는 북극곰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빠졌다고 해도 전체적인 줄거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가 않기 때문에 이를 누적식 플롯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순환식은 차례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차례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 유사한 사건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났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환식도 아니요, 단선식도 아니요, 그죠? 이거는 누적식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의 대다수의 그림책도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크라이나의 민화, 장갑인데요. 이 또한 동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숲속을 걸어가다가 장갑을 떨어뜨렸고요. 거기에서 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쥐가 들어가고 개구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토끼가 들어가고 3마리가 되었네요. 그리고 나서 여우가 들어갑니다. 4마리가 되었네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는 거지? 그죠? 5마리가 되었어요. 멧돼지가 다가왔어요. 멧돼지가 어떻게 들어가지? 장갑에? 그죠? 그 다음에 6마리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고 곰까지 들어가겠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7마리가 되었고 결국 할아버지가 장갑을 주워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동물 1마리 정도 빠져도 상관이 없겠네요. 7마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7마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인과가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까 연쇄처럼. 그 다음에 코끼리 형님의 나들이. 이 또한 그냥 이 제목 이거 첫 표지만 보면 끝났어요. 그죠? 첫 표지를 봤는데 하마가 태워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 악어가 태워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북이가 태워달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마야 안녕.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태워주실래요? 이게 타고요. 그러다가 타고 타다가 마지막에 뭐 넘어져서 끝난다. 뭐 요런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계속 그림책들을 보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줄거리들이 이어지고 있구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는 우산 속에서 생긴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우산 속에서 생긴 일은 찾지 못했고 비 오는 날 생긴 일을 찾았습니다. 비 오는 날에 버섯에 숨는 거예요. 아까는 장갑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버섯입니다. 자, 버섯에 개미가 숨었습니다. 버섯에 개미가 숨었고요. 개미가 숨고 나비가 숨고 그 다음에 생쥐가 숨고 새가 숨고 그 다음 토끼가 숨고 여우는 계속 나오네요. 여우도 숨고 곰은 안 나왔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비가 그치니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면서 이제 비 오는 날에는 버섯이 자라요.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것들로서 대표적인 누적식 플롯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죠? 생강빵이죠. 요렇게 생긴 빵 보셨나요? 드셔보셨나요? 진저 브레드. 그래서 생강 쿠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쿠키를 구웠고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쭉 도망을 가다가 여러 동물들에 의해서 쫓깁니다. 그렇죠? 여러 동물들에 의해서 쫓기고 사람들한테도 쫓기고 하다가 여우를 만났고요. 여우는 굉장히 영리해서 젖지 않고 물을 건너게 주겠다고 거짓말을 친 이후에 그쵸? 계속 가라앉아서 그 생강 쿠키를 자신의 입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꿀꺽 삼켜버려서 그쵸?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누가 쫓아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누적식 플롯으로 예시를 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입니다. 자,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여기도 막 누가 뭔가 탈 것 같지 않아요? 배니까. 기차도 탔고, 배도 탔고, 그다음 버섯도 탔고, 장갑도 탔고, 그죠? 건피 아저씨가 배가 있었대요. 배가 있었는데, 거기에 동네 꼬마들이, 우리도 타도 돼요? 싸우지 않을 거면 타렴이라고 얘기했고요. 토끼, 깡충깡충 되지 않을 거면 타렴. 고양이, 토끼 쫓아다니지 않으면 타렴. 개, 고양이 못 살게 굴지 않으면 타렴. 돼지, 더럽히지 않으면 타렴. 돼지는 왜 그러냐. 양,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타고 탑니다. 타고 나서 배에서 모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들로서 그 어떤 사건이 빠져도 이야기의 줄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누적식 플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